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인사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커뮤니티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현재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유튜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와 또 라디오 서울 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개국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대학 입학 웨비나에 참석했던 학생 5명의 우수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 투명법을 시행합니다. SNS 기업들이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극단주의 등에 대한 정책을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6개월마다 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인 내부민 가족 상원의원이 상정했던 법안, 캘리포니아주 내 대중교통 증오범죄 방지 법안도 역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됩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 최근 아동 성범죄 소탕 작전이 벌어져 141명이 검거됐습니다.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 가수 R&B 가수인 R. 켈리가 아동 성 관련 비디오 3건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 켈리는 이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바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 참석해 미국산 전기차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자 테슬라는 독일 공장에서의 배터리 생산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현다와 기아차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협회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철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주 연속 감소세이며 최근 4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6%를 넘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주에 6.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이익, 서로 강력 지지하고 무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줄만 5마일에 달하고 최대 30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으로 강제동원 문제 등 민감 사안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쳐서 신고 권력이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 엔젤스가 클리블랜드에게 3대5로 패했습니다. 시즌 19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엔젤스는 7년 연속 5할 승률 밑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LA 다저스는 아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3대5로 패했습니다. 다저스는 서부조 우승을 확정짓고 이날 경기에 주전 선수들에게 대거 휴식을 줬습니다. 상승 출발하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 중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LA 총영사 김영환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2년 개국한 이래 라디오 서울은 지난 30년간 우리 동포 사회와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신속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이 우리 동포들에게 더 친근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창사 30주년을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한인 동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지난 30년 동안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는 물론이고 팬데믹 기간에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도왔고 아시안 증오범죄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 등 방송을 통해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함께 수고해오신 라디오 서울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드리며 라디오 서울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권석대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그리고 각종 가족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으로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해 왔습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생활 속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주요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정확한 정보로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준 라디오 서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남가주 한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지난 30년 동안 한인 사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라디오 서울 앱을 통해서 미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1992년 AM 1300 라디오 한국으로 방송을 시작한 후 다음해 미주 한국방송 KCB를 인수해 93.5 FM 시대를 거쳐 1996년 AM 1650 라디오 서울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타운 복판 위셔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LA권을 가청지역으로 하는 FM 106.3을 확보해 AM과 FM 동시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와 고국의 향수에 목말랐던 한인들에게 신속한 뉴스와 생생한 생활 정보로 방송에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LA의 애청자 김은상 씨입니다. 라디오 서울 들으면 일단 아침 뉴스 듣고 5시 뉴스 듣고 그러면 가장 이제 발빠른 뉴스, 트렌드한 뉴스, 정확한 뉴스들을 한국 뉴스나 이 로컬 뉴스 또 미국 전반적인 뉴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듣고 있고요.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강혜신 위원님의 오늘의 미국을 들으면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라디오 서울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된 애청자들이 라디오 서울에 더 많은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시애틀의 애청자 김재호 씨입니다. 팬데믹 동안 너무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과 도움이 되어서 계속 듣다가 지금까지 계속 듣게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백신에 관한 거 모든 인포메이션을 거의 라디오 서울로 들었고 항상 아침에
좋아 시간을 들으면 뭐든지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팜데일의 애청자 송다정 씨입니다. 라디오 서울을 들으면서 좋은 정보도 우리한테 맞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참 이해하기도 편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보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매일 듣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전화기로 많이 듣습니다. LA의 애청자 그레이스 씨입니다. 저는 주혜랑 국장님이 하시는 12시 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냥 정보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은 거를 뭐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있지만 이렇게 이런 정보도 있었네. 라디오 서울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범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에는 팬데믹 이후에 급변하는 대입 트렌드 속에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대입 웨비나도 개최해 커뮤니티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방송하는 라디오 서울은 광역 남가주권과 하와이는 물론이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라디오 서울 앱으로 생방송으로 또는 다시 듣기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개국 30주년을 맞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주최한 대학 입학 웨비나에 참여했던 학생 가운데 5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우수 학생 5명을 선발해 1인당 $1,000씩의 장학금과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지난 6월에 라디오 서울이 주최한 제1회 대입 웨비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지난 6월 온라인으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제1회 교육 웨비나를 개최해 미 전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 이날 웨비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아 신청자들의 고교 성적과 에세이 등을 참석해 미 전역에서 5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15일 장학금과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토렌스 하이스쿨에 재학하는 레베카 이, 크레센타 밸리 하이스쿨의 백창은, 고만 러닝센터의 아니카정, 그리고 뉴욕의 카운트 센트 해리 하이스쿨의 수지림, 브롱스 하이스쿨의 아앤소니 김군입니다. 장학생들은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을 맞이해 장학금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며 지난 6월 대입 웨비나를 통해 대입과 의대 진학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토렌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할 예정인 레베카 이양은 지난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에서 의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도 접하고 장학금도 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I feel very grateful for this, and I will definitely remember that this is something that helped me get to where I am in the future, to my goals of going to med school. 뉴욕의 타운샌드 해리스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수지림 양은 라디오 서울이 개최한 대입 웨비나에서 생생한 대입 정보를 얻게 돼 급변하는 대입의 길잡이가 되었다며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Well, I'm very grateful, and I really appreciate. It was very informational, and I liked how they explained all the processes in the colleges, and it really made me sort of narrow down.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인 학생들은 라디오 서울의 대입 웨비나가 나날이 치열해지는 대입 경쟁에서 대입 시 전략을 세우고 전공 등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세미나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장학금과 관련된 공식 시상식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오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적 오늘도 오전 중은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는 부분적으로 구름도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이슬비가 지나겠고 월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64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예추열 저니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크로스로드 파크웨이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패스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제48지구 연방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입니다. 미주 동포 사회와 희로 애락을 함께 해온 라디오 서울이 개국 3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인 동포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오신 라디오 서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성장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9지구 연방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한인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이 중요한 한인 방송사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이 올바른 뉴스를 전하면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Dave Min, and I represent California's 37th Senate District in the heart of Orange County. It's my honor to recognize and celebrate the 3 decades of dedicated service to Southern California that Radio Soul has provided through its in-depth daily news and essential programs. Radio Soul continues to prove itself as one of the leading media organizations serving Southern California, home to one of the largest Korean America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I commend the dedicated staff and leaders of Radio Soul for your dedication and hard work. Congratulations on your 30th anniversary, and I look forward to your service to our community for years to come. Hello everyone, this is Los Angeles City Council Member John Lee, and I just wanted to congratulate Radio Soul on their 30th anniversary.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the Korean community that has been so valuable in supplying our community with news, entertainment, and ultimately helping form the public opinion on so many topics. Congratulations on 30 incredible years.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감사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철도 파업이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업을 필요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승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도협회에 따르면 새 계약은 철도 직원들에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24%의 임금 인상을 제공하고 여기에는 타결안이 최종 확정 시 즉시 평균 11,000달러가 지급되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 셈인데 백악관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만큼 거의 최종 결정에 다다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5,000달러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고 24%의 임금 인상, 병원 진료를 위한 무급 휴가 등의 내용도 이 잠정 합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잠정 합의에는 철도 노동자 11만 5천 명을 대표하는 노조와 유니언 퍼시픽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했다면 7,000대 이상의 장거리 열차가 운행을 멈춰 하루 최대 20억 달러의 경제 생산 손실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이 줄어서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최근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아직 1,0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실업자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무국은 10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10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정은 이번이 처음 공개했고 지원금은 조종 총소득,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칼의 주요 보험사를 변경함에 따라서 앞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최근 주요 보험회사로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는 몰리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앤썸 블루크로스, 사노키는 헬스넷을 새로운 보험사로 선정 계약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디칼의 경우에는 각 카운티별로 운영되고 보험회사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헬스넷과 LA 케어가 가주보건국과 계약을 맺은 주요 보험회사고 헬스넷과 LA 케어에 더해서 몰리나, 블루쉴드, 앤썸 블루크로스, 카이저까지 모두 6개 보험회사가 메디칼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케어 클리닉 측은 보험회사 변경 소식이 메디칼 가입자 혜택에 가져올 지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고 현재 이어케어 클리닉은 서명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케어 클리닉 측은 보건당국의 주요 보험사 변경은 메디칼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 플랜을 통해 받던 각종 혜택에 차질이 생기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케어는 이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명에 동참을 원하는 환자나 지역 주민은 클리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최근 해킹 피해로 인해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 이메일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하는 작업을 돕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LAUSD가 해킹 피해를 당하자 사회적으로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방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FBI와 국토안보부 등이 해킹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정부와 협업 조사를 벌이고 있고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 피해 관련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로 LAUSD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40만 명 이상의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런베스 LA시장 후보 자택에 침입해 총기를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저녁 공식 발표를 통해서 2명의 용의자들이 하루 전인 13일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2명의 용의자들은 지난 9일 금요일 저녁 이 캐런베스 LA시장 후보 자택에 침입해서 여러 정의 총기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경찰이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캐런베스 후보는 건 컨트롤, 즉 총기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라도 총기를 갖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팍스11 뉴스 기자가 최초로 용의자 2명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캐런베스 후보에게 혹시 처음부터 자신이 타겟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LA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답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슐라쿠엘 슈퍼바이저가 부정부패 혐의로 카운티 셰리프국으로부터 자택 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택 수색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셰리프국 측은 슐라쿠엘의 지인으로 알려진 비영리 단체 피스 오브 바이런스 측 또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쿠엘 슈퍼바이저 측이 해당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여러 건의 수주 계약을 성사시켜줬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샬라쿠엘 슈퍼바이저 측은 수색영장을 뒷받침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셰리프국의 함정수사다, 부정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인 고교 선수가 농구 경기 중에 폭행당한 사건으로 청소년 농구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이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했던 가해 선수 어머니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미성년자 비행에 기여한 혐의 1건과 폭행 혐의 1건으로 기소됐던 라푸엔테 거주하는 44살의 라리타 션티 헌트가 피해자에게 $9,000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양쪽 농구팀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분노관리 클래스를 완료하기 전에 농구 경기 참석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 최근 아동 성범죄 소탕 작전이 벌어져 141명을 검거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벤츄라 등 5개 카운티에서 특별 작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64개 사법기관이 참여한 이 작전은 실종 및 학대 아동 방지센터로부터 받은 아동 포르노 소지, 유통, 제조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가석방 및 보호 관찰 중인 범죄자들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I Believe I Can Fly라는 노래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의 R&B 제왕 R. 켈리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배심원단은 어제 2002년 당시 14살 된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포르노 동영상 3건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를 담당하는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2008년 켈리의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켈리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은 적도 있지만 켈리는 1990년 데뷔 이래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을 냈고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탑 50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날 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얄켈리에게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KYCC 송종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라디오 서울은 한인 커뮤니티에게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힘든 이민 생활 속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라디오 서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만 남가지구 한국학교 이사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개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라디오 서울 방송으로 이주 한인들이 이민 생활에 애환을 위로받고 정확한 뉴스와 풍성한 생활 정보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을 보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방송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 상공회의소 회장 알버트 장입니다. 지난 30년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온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와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우리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라디오 서울. 이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항상 한인 커뮤니티 안에 모두의 삶 속에서 큰 원동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주 하원 의원 최석호입니다. 이번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한인 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주신 라디오 서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0주년 개국을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투자에 열려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AP통신이 추적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와 인기 여론이 최근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AP가 NORC 공공연구센터와 함께 실시해서 오늘 아침에 공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5%를 기록해서 지난 7월의 최저점 36%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휘발유 값이 치솟고 의회에서 양당 간의 대치가 심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11월 중간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최근에 휘발유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회에서 민주당만의 찬성이기는 하지만 노령은퇴자의 처방약값이 최초로 가격 협상의 대상이 돼서 값이 상당히 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도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대에 머문 상황에서 바이든의 경제 지도력은 38%의 지지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한국 기업들 속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메이드 인 USA 미국 생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입니다. YTN입니다. 전기차 핸들을 직접 잡은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세계 3대 모토쇼로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고속도로에 세울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도 모두 메이드 인 USA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y'all are going to be part of a network of 500,000 charging stations. 500,000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서 한때 미국이 누린 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자동차 노동조합의 표를 호소했습니다. And I made the case so the president. We bet on the UAW to bring it back. Swear to God, you brought it back. 이런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외교부 1차관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와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NSC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련의 지금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선 법 통과를 되레 잘한 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한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해서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잇따라 해당 법의 개정이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에는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먼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원옥, 잔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등은 이 당파를 초월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이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정치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입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함께한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저와 제 가족들의 이민 초창기도 함께한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1세와 2세 그리고 후세들에게 사랑받는 라디오 서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Catherine Yum from KFM. Congratulations, Radio Seoul, on your 30th anniversary in provid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th news, music, resources, and entertainment all over the world. I hope for more success every year, and thank you for providing the most up-to-date, accurate information to keep us all connected. 안녕하세요. 이유케어 클리닉 소장 에린박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주신 라디오 서울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속한 뉴스, 유용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미디어로 커뮤니티를 위해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유케어 클리닉도 라디오 서울이 눈부시게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의 개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어지고 있죠. 유럽 축구. 김민재 선수가 물샐 틈 없는 수비로 팀의 챔피언스리그 2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맨시티 괴물 공격수 홀란은 친정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YTN입니다. 스코틀랜드 원정에 나선 김민재가 또 한 번 특유의 철벽 수비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후반 내내 레인저스 공격을 무력화시킨 김민재는 공격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수비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인 7.3점을 받았습니다. 후반 23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나폴리는 라스파도리와 은돈벨레의 추가골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한 명이 퇴장당한 레인저스의 완승을 거두고 조별리그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맨시티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역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던 맨시티는 후반 막판 잇따라 2골을 뽑아내면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35분 스톤스의 대포알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4분 뒤에는 수비수들 틈에서 돌진하던 괴물 공격수 홀란이 환상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골문 앞에서 솟아올라 동물적인 감각으로 골을 만들어낸 홀란은 조용한 세리머니로 3개월 전까지 동고동락하던 친정팀에 예를 갖췄습니다.
Johan Cruyff years ago scored in Camp Nou an incredible goal against Atletico Madrid. It was quite similar to the Erling Haaland score. And the moment he scored a goal, I thought, Johan Cruyff. It was quite similar. AC 밀란은 자그레브를 3대1로 가볍게 누르고 1승 1무승부로 조선부에 나섰고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라이프치히를 2대0으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개국 30주년 오늘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 그리고 채찍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라디오 서울은 개국 30주년 특별 방송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 저희 라디오 서울과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